여러분 1교시에서는 그 섹션 9 UML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여러분들 5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 양이 좀 이제 많지는 않을까? 많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사실은 좀 타대학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한 학기로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상당히 좀 여러분 한번 해보면 좋은 거인데 이제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그림을 제가 좀 갖다 놨나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설계하는 건데요. 실제 그 IBM에서 요 UML이라는 거, Unified Modeling Language, 이것도 일종의 랭귀지인데 그림으로 이제 그래픽 요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IBM에서 여기 카피 들어왔죠. 그래서 IBM에서 개발한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IBM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품을 구입하기가 좀 이제 쉽지 않아요. 이제 이런 다이어그램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다 이제 약속이 있어요. 어떤 기호를. 근데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클래스를 선언할 때 속성, 필드하고 메소드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바의 클래스 있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 간의 사이에 메시지 주고받을 때, 포함 관계, 집합 관계, 연관 관계, 1대 n, n대 1,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보면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학습용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정품을 사서 이제 실습을 하고 좀 하게 되면 좋은데,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관련된 과목을 좀 배워야 돼요. 이렇게 UML 이제 디자인 하는 거. 아니, 코딩을 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클래스를 선언하고, 객체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묶어서 정의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면, 요 툴인가요?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편리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선은 의사소통, 그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간단한 예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UML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관련된 UML 과목이나 아니면 교육 자료들이 있으면 우리 학과에서는 이걸 이제 오픈 못 해주고 있지만 객체 지향 모델에서 실제적으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자바를 바로 텍스트 코딩을 이제 어떤 과제에 대해서 수행할 때 텍스트 코딩을 바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UML 가지고 사전에 설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할 때는 요 그림을 가지고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나서 이제 자바 코딩을 수정하고 이럴 때는 그림을 이제 안 보고 수정하기 텍스트 코딩으로 이제 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개념의 이제 여기 객체 지향적 설계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현업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그걸 알아두시고, 요 내용은 제가 1시간, 25분, 요 1시간 1교시 때 좀 이제 많이 하라를 했어요. 그죠? 좀 이해를 하시라고. 그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 부분에. 기사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UML은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까지, 그리고 개발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편해요. 이제 그림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고객들이 자바언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상당히 편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는 게 맞냐? 그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맞냐? 이런 식의 언어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도 그림만 보내면 알아서 이해를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이 씁니다. 사실은 요거는 럼바우라는 사람이 이제 그 컴퓨터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 오브젝트 모델링 테크닉이라는 데서 처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부시 제이콥슨이라는 사람들도 이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개발을 할 때 쓰는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부호 표준화, 뭐 기호 표준화, OMG라는 그룹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OMG.com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준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얘는 이따가 보면 6개 다이어그램을 이제 쓰고요. 동작과 관련돼서 7개. 그러니까 정적 다이어그램, 동적 다이어그램. 이렇게 2개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틱 다이어그램하고, 스타틱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다이나믹, 비헤이비얼 다이어그램. 이렇게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면 이게 6개의 다이어그램, 7개의 다이어그램이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거고요. 13개가 다 사물과 사물, 이거 객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객체들 용도에 맞게 표현해서 사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ML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사물, 객체, 그다음에 관계, 사물들 간의 관계. 물론 사물들의 집합체들 간의 관계도 표현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죠. 6개의 정적 다이어그램, 7개의 행위 다이어그램으로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한번 볼까요? 그 구성 요소는 이제 그 책에도 있지만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구조적인 거, 행동적인 거, 그룹된 거, 주해. 뭐 주해는 이제 뭐 이게는 뭐 그냥 그 요 사물이 뭘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뭐 부가적인 설명이나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거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요 3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가지죠. 그래서 요 구조적인 사물은 뭐냐 하면 객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객체.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나 유스 케이스 있다가 보면 컴포넌트 노드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다 구조적인 사물이다. 행동적인 사물은 시간이나 공간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상호작용, 메시지로 생각하면 돼요. 왔다 갔다 메시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물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 그 다음에 스테이트 머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조 사물을 몇 개 묶어서 또 패키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구조와 사무 행동에 몇 개 또 집합체를 묶어서 또 패키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사물, 그렇죠? 그래서 구조 사물과 행동 사물과 그룹 사물과 주의 사물 4가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 뭐 다음 중 UML의 사물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관계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이 관계의 행동사물들이 주로 이제 해당이 될 텐데, 관계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뭐 1을 표현하기도 하고, n,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0. 별표, 1. 별표, n. 별표, 뭐 nm.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적 사물들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이제 크게 그 연관, 집합, 포함, 일반화, 의존, 실체화. 요거 외에도 많아요. 근데 요 5가지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요 연관 관계 있죠? 사물들 간에 서로 관련이 돼 있는 거. 예를 들면 사람이 집에 살잖아요. 그렇죠? 집에는 이제 집은 이제 또 어떤 주인이 있을 거고, 이런 관계를 표현할 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연관 관계는 이렇게 사람이 집을 소유하는 거. 집이 사람을 소유하지는 않으니까. 이걸 이제 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면 다른 개념이에요. 사람이 집을 소유하는 거예요. 집이 사람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요 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의 집 하나는 어떤 한 사람의 소유 이런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게 소유라는 개념이 부동산 그 등기를 생각하면 돼요. 뭐 어떤 집은 항상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대1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연관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n을 한번 요런 경우는 뭐냐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별표가. 즉 선생님은 각각의 선생님은 학생 여러 명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1에서부터 여러 명. 여러 명이 구체로 숫자를 적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뭐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 그다음에 학생 하나는 또 여러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학생은 한 학생만 배운다 그러면 1이 되는 거고, 한 선생님은 한 학생만 가르치면 1이 되는 거고, 근데 보통은 이제 연관관계가 선생님이 학생을 여러 명 가르치고 학생은 또 선생님 여러 명한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관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합관계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프린터는 컴퓨터에 포함되어 있죠. 컴퓨터가 프린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프린터는 여러 개의 컴퓨터에 이제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개로 이제 뭐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함 관계는 이렇게 요 마름모 있죠. 마름모에다가 시커멓게 칠해요. 이거는 뭐냐면 그 키가 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맞죠. 하지만 이런 겁니다. 문이 없어지면 요 키는 쓸모가 없어요. 이제 그런 관계일 때는 이제 요 시커멓게 하는 거죠. 안에다가 검정색으로. 근데 요거는 컴퓨터가 없어졌다 그래서 프린터가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과 포함 간의 관계는 그 차이죠. 그 해당 구조적 그 스트럭처럴 사물, things가 생성되느냐 없어지느냐. 이렇게 그 없어지더라도 얘는 필요하다. 얘가 없어지면 얘는 필요가 없다. 시커멓게 검정색으로 칠한다. 왜 이제 마름모로 표현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반화 관계는 이렇게 커피의 종류에는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와 뭐 카페라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에스프레소 말고 뭐 다른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함된 거. 이제 클래스의 상속의 개념이죠. 상속.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모 클래스, 요게 이제 자식 클래스. 이렇게 앞에서는 이제 마름모로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마름모. 근데 얘는 이제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 이 화살표와 아까 설명했었던 그 요 화살표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요건 연관관계고, 얘는 이제 그 집합, 그 다음에 포함,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삼각형은 상위, 하위. 일반적 개념. 요거는 세부적인 개념. 구체적인 개념. 그 다음에 의존관계는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점선의 이렇게 화살표. 그렇죠? 즉, 이제 그 서로 연관은 돼 있으나, 어떤 짧은 어떤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백화점의 등급이 A 우수 등급, 최우수 등급이 있으면 뭐 추석 때 뭐 최우수 등급한테는 할인율을 더 많이 적용하겠다. 그렇죠? 이건 어떤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등급에 따른 할인율 적용.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합니다. 요거는 이제 의존 관계라는 얘기예요. 등급이라는 그 구조적 사물하고 할인율이라는 사물하고는 의존 관계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가서 화살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등급이 할인율에 그 영향을 주는 거죠. 등급에 따른 할인율. 할인율에 따른 등급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유념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실체와 관계는 그 사물에서 기능적으로 속 빈 이렇게 얘는 이제 요 점선인데 이렇게 삼각형. 그렇죠? 날 수 있는 거를 찾아봤더니 비행기도 있고 새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행위. 그렇죠? 이거 아까 앞에서는 이제 어떠한 개념적인 거고, 요거는 행위적인 거예요. 서로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클래스의 상위와 관련된 거고, 요거는 이제 메소드 설계할 때 관련된 실체화. 자, 이러한 그 관계들을 이용을 해서 연관관계, 집합, 포함, 일반화, 의존, 이러한 관계들 실체화를 위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적인 다이어그램과 동적인 다이어그램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한 페이지 가지고 설명하진 않죠. 복잡하죠. 여러 장. 하지만 이게 다 관계적인 걸 표현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비율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떠한 사물들이 있고 이게 이제 집합 관계고 포함 관계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로 그 상위 클래스고 하위 클래스고 뭐 이런 것들 이거 1대1 그렇죠? 뭐 없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관계들을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셰프적으로 정적인 다이어그램을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클래스. 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클래스 정의하는 거랑 똑같아요. 객체를 이제 찾고 클래스를 찾아내는 거. 객체 다이어그램, 클래스에 속한 여러 가지 인스턴스를 정의를 하고 그 사이에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을 건지 관계로 표현하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구현 단계에서 써요. 구현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몇 개의 그 클래스나 객체를 묶어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또 묶어서 배치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클래스나 컴포넌트가 복합적인 걸 가지고 내부적인 걸 또 표현할 때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 그렇죠? 어쨌든 결국은 하나의 패키지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그림의 형태로 가는 거고, 이거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위와 관련된 동적인 거는 유스 케이스, 시퀀스, 커뮤니케이션, 상태, 그 다음에 활동, 상호작용, 그 다음에 타이밍 이런 식으로 7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사회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거,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 활동 다이어그램, 상호작용, 제어 흐름 표현하는 거, 타이밍. 시간에 따라서 이제 상태들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그림들을 좀 그려가면서 배우는 게 중요하고 지금 뭐 짧은 시간 안에 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무에 이제 가서 나중에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래머로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를 접하게 될 거예요. UML을 배웠냐?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좀 배우진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무료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UML 교재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면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그 그림을 그리면서 제너레이션 하면 자바 코드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자바를 잘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면 상당히 또 편해요. 결국은 뭐 텍스트 코딩으로 이제 가긴 하지만 전반적인 뷰,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 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 뷰. 전체적인 시스템 개발의 모습들.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할 때 상당히 이제 이해도라든지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 실무에서도 많이 써요. UML은. 그래서 이거에 좀 고가의 장비예요. 상용화 버전은.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반드시 좀 들어가서 좀 학습을 좀 해주시고요. 관심 있는 사람은 UML 설치해서 다른 책을 가지고 좀 공부를 더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문제를 좀 살펴볼까요? 문제를. 그렇죠? 그래서 교재의 55페이지. 첫 번째, UML에 대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스, 객체, 컴포넌트, 배치, 복합체 구조, 패키지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행위와 관련된 유스 케이스, 시퀀스, 커뮤니케이션, 상태, 활동, 상호작용, 그 다음에 타이밍.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요 결과물 프로세스 컴포넌트 등 이제 요 컴포넌트는 그 앞에서도 좀 설명을 오른쪽에 좀 설명을 하고 있죠. 문서라든지 소스 코드, 파일, 라이브러리 같은 모듈화된 자원 패키지라고 생각합니다. 패키지 물론 그 패키지 안에 컴포넌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하나의 이제 그 컴포넌트를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컴포넌트를 그린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배치 다이어그램에서 통으로 안에 있는 배치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 컴포넌트 하나만 보면은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지만 이 안에 결과물과 프로세스와 컴포넌트 사이의 물리적인 요소를 의사소통 경로까지 다 관계를 표현하는 게 이제 배치 다이어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배치 다이어그램입니다. 배치,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현 단계에서 사용되는 그건 아니죠. UML 사물은 저희들이 구조, 행동, 그룹, 주해죠. 그 분석은 아니죠. 분석이라는 사물은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동적인 거는 유스 케이스, 시퀀스, 커뮤니케이션, 상태, 그다음에 활동, 상호작용, 타이밍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여기 아닌 것은 배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요 배치 다이어그램은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 동적인 게 아니에요. 동적인 거는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뭔가 앞에서 만들었던 동적인 다이어그램들 사이에 서로 이제 이렇게 관련성이 있게끔 정의를 하는 거예요. 시퀀스는 순서.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게 유스 케이스예요. 유스 케이스는 사물들 사이에 이렇게 주고받는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들어오신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는다. 선생님께서 책을 펴신다. 아니 이제 출석을 부른다. 그 다음에 출석을 체크한다. 학생이 답을 한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사용의 예.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선생님이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학사 정보를 이용해서 출석 체크를 이제 하잖아요. 학교에 오면. 이름을 이제 부르면서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정의를 하면서 이학사 정보의 출석 관리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정적인 걸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적인 것들 사이에 관계를 다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를 유형별로 유스 케이스냐 순서적인 거냐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단지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할 거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각각의 배치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 사이의 활동을 정의를 할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상호작용들의 제어적인 컨트롤 이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에 그 전에 그 행위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수행돼야 되는 컨트롤들을 선언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의 관점에 따라서 사용되는 다이어그램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UML을 좀 깊게 학습하고 이해를 하면 제 얘기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러한 용어들을 가지고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외우셔야 되죠. 외우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여기까지 풀었나요? 3번. 그죠? 배치 프로그램은 이제 정적인 거죠. 동적인 건 요거 외에도 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뭐 타이밍, 인터랙션, 액티비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주 UML 다이어그램이 아닌 것은 뭐 유스 케이스, 시퀀스, 클래스, 체인지라는 건 없어요. 체인지에 해당되는 게 뭐 상태 다이어그램, 뭐 타이밍 다이어그램 이런 걸 가지고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퀀스 다이어그램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변화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이제 말이 없어 그런 말이.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5번 1교시 마지막 보면 구현 단계 이러면 바로 저희들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컴포넌트가 구현이 되면 그 컴포넌트 사이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결과물 프로세스를 정의를 해서 배치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배치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제 더 세부적인 건 복합체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이제 구현을 해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바에서 패키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패키지라는 말 여러분 자바 시간에 2학년들이니까 배웠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3학년들이죠. 그러니까 패키지라는 말. 그러니까 이 UML이 사실은 초창기 아주 오래전에 나왔어요. 아까 런바우라는 사람의 개념에서 오브젝트 모델링 테크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OMG에서 물론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설계할 때 사용됐었던 용어들 자체들이 자바에 거슬링이라는 사람이 다 갖다 쓴 거고 그 이후에도 뭐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도 다 똑같은 용어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클래스 뭐 이런 용어도 여기도 그대로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1교시를 좀 마칠까 싶은데, 그래서 요것들이 어떤 한 예제인데요. 관계, 그 다음에 요거 사물,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하는 오브젝트들, 클래스로 다 선언이 돼 있고, 요 안에 이제 뭐 어떤 것들은 필드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메소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다른 학교에서 강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거 가지고 수강생을 수강 신청 관계를 이제 수강 신청 시스템을 설계를 해보는 거죠. 이거 알면 유즈 케이스 다양한 것들을 이제 요 관계 있죠? 선언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메뉴에 제너레이션 기능을 이용하면 자바 코드를 자동으로 쭉 만들어줘요. 필요한 클래스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하고. 그래서, 어떤 텍스트 코딩을 이제 처음 배우기가 좀 부담스러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 패키지는 내가 만들고 요 패키지는 누가 만들고 요거의 의사소통 도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그래픽이잖아요. 물론 이제 순서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클래스의 개념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 요소이기 때문에 순서도보다 요 객체지향적 언어의 UML 랭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업무에서도 요거를 반드시 활용을 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학습을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